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광장의 결투입니다. 오늘은 청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수성구의회 국민의힘 김경민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오영준 의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 목소리가 아주 밝습니다. 자, 11.6 재보궐선거 결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당대표의 정치적 자존심을 건 대결로 어느 때보다 뜨거웠는데 이 결과가 말해주는 의미 또 민심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민 의원부터 얘기를 들어볼까요? 먼저 짧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여야 당대표가 선출되고 이뤄졌던 첫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 여야 당대표들에 대한 리더십 부분이 좀 점쳐졌던 성적표 같은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민심을 좀 볼 수 있는 선거였다 정도고. 그래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그 보수의 텃밭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금정구 선거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가 이긴 거를 좀 바탕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일단은 한동훈 당대표에 대한 좀 리더십 부분을 조금 보여줬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또 이제 그 지역만 봤을 때는 이재명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확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하나의 또 숙제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의 좀 과제로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아하. 재보궐 선거가 가지는 의미가 정말 그 중간평가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전국의 기초단체장 4석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 1석 이 선거를 위해서 이제 모든 정당에서 네. 사실 총력을 좀 쏟아부었다고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이제 여러 이슈들 때문에 약간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호남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상당히 이제 상대적으로 높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세 지역으로 호남 2곳 그리고 이제 차례대로 부산 금정 그리고 인천 강화 이렇게 봤었는데 네. 부산 금정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제 이제 득표율이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산 지역 그리고 또 인천 지역 그리고 이제 영광 곡성 지역에 시민들의 이제 그런 그 중간 평가적인 성격을 들어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재보궐 선거는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자, 그 국민의힘이 이제 전통적인 보수 텃밭 부산 금정을 사수했는데 김경민 의원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 리더십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앞으로의 그 리더십 또 친윤 친한으로 갈라진 여당 운영 어떻게 될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얘기를 하시겠어요? 네네. 사실은 선거 결과를 봤을 때 앞서 오영준 의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사실은 부산 지역이 조금 최대의 격전지로 뽑히면서 좀 많이 화두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을 두고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이제 앞으로 보여주는 이제 당에 대한 행보는 결국은 부산 지역을 한 6번 정도 방문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6번 정도 방문을 하면서 얘기했던 게 현 정권에 대해서 이제 인적 쇄신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을 이제 대통령실과 만나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누차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실현이 될 것이고 약속을 지켜야 되겠네요. 정책적으로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조금 포인트로 봐야지 이제 그 부분이 한동훈의 리더십이 어떻게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예. 사실 저는 보궐선거에서 좀 다르게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전남 영광 분수 선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 선거에서 보면은 사실 조국혁신당이나 아니면은 이외 진보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득표를 좀 많이 받았다는 부분이 좀 나왔거든요. 네. 이게 부산이 조금 이제 여야 지도부들 총출동을 하면서 컨벤션 효과로 인해서 조금 강조돼서 그런데 사실 호남에도 보게 되면은 호남의 맹주로 보통 분류가 되는 게 더불어민주당이었는데 실제로 이외에도 여러 진보당이나 아니면 조국혁신당이나 여러 당에서 조금 지지율적인 부분을 봤을 때 투표는 이렇게 많이 받는 걸로 봐서는 생각보다 이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좀 물음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이제 영광 곡성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이번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 시민들 혹은 국민들에게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역의 경쟁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 조국혁신당뿐만 아니고 진보당도 굉장한 이제 그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이제 그 호남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갈망이 있었거든요. 경쟁에 대한 갈망이 저희 대구처럼 그런 이제 그 갈망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재보궐 선거였다. 그리고 각 당의 이제 그 선거 전략도 굉장히 좀 나름 차이가 많이 났었고 그거를 비교하는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이다. 경쟁이 오히려 긍정적이다. 그렇죠. 경쟁은 항상 이제 더 나은 결과를 이제 낳으니까요. 네. 질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2대2로 이제 그 서울시 교육감을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기초단체장 이제 네 곳의 선거 결과가 2대2로 나올 것이라는 것은 되게 이제 배팅 예상이 됐었다. 예상이 예. 됐던 일이고 2대2가 안 나왔었을 때 이제 굉장히 좀 그 균형이 많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지금 그 부산에 굉장히 많이 공을 들였던 것 같고 그 결과적으로 이제 그 득표율 차이도 좀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여당 운영에 대한 그 궁금증이 좀 많이 생기는데 지금 최근 재보궐선거뿐만이 아니고 이제 여러 이슈들이 한동훈 대표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이제 그 대통령실 간의 그 관계가 나아질 것 같이 보이진 않지만 이제 어떤 그 권력 경쟁이 생길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한 대표는 그동안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뭐 기소, 여사 라인, 인적 쇄신까지 또 발언 수위를 계속 높여 왔었는데 다음 주 윤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한 대표의 그 뜻이 좀 관철될 거라고 보시는가요?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이제 본인의 뜻을 계속 이야기할 것이다. 아. 그 이전까지는 이제 뭐 여러 면담 혹은 독대 거부 이제 사태도 있었고, 예. 그 대통령실과 그리고 정부 여당의 어느 정도의 그 스탠스를 반영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태도를 취했다고 본다면 사실 재보궐선거 이후인 오늘부터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크게 눈치 볼 것이 좀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생각을 목소리를 합니다. 높일 것이다. 예. 더. 그리고 그게 한동훈 대표 개인이 또 살아남는 길이라고 많은 세평이 있는 것처럼 예. 이번 독대 때 좀 여러 이슈들이 강하게 다뤄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사실은 계속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으로 조금 많이 비춰지고 있잖아요. 네. 사실 이 부분을 앞서 조금 말씀하셨던 거로 좀 많이 인용하는 것 같은데 좀 경쟁으로 사실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땐 결국 같은 국민의힘이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이제 여당과 대통령이 뭔가에 함께 가는 것도 맞지만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조금 치열한 생산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정치적 형태로서 경쟁 구조로 가져가면서 뭔가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거 역시도 어떻게 경쟁 보면 구조. 네네네 긍정적인 효과로 보기 때문에 예. 이걸 마냥 좀 갈등과 분열로서 보는 것보다는 결국은 더 좋은 방향을 선택하기 위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있다. 그 정도로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긍정적 경쟁 같은 경우에는 네. 시민들이나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제 경쟁이 끝나고 나서 효용을 어느 정도 느끼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때 호남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지역 호남 지역의 이제 시민들 그리고 또 여러 국민들 보시기에 아 참 괜찮은 경쟁이었다. 앞으로도 호남에서 이런 경쟁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뭔가 이런- 달라질 그렇죠. 것을 기대할 수 있겠네요. 예, 그 경쟁에 대한 효용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좋은 경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경쟁은 사실은 그 보는 많은 시민들께서 그런 효용을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책적으로라든지 아니면 그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랑 강한 이제 그 권력과 이제 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파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효용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다. 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갈등이 아니라 경쟁이다. 결국은 경쟁에서 뭔가 국민들이 바라는 기대에 좀 기대를 충족시키는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실은 이제 인물들 간의 경쟁보다는 정책적인 경쟁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효능감이 낮다. 그렇죠. 효능감이 낮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적 쇄신, 정치적인 쇄신, 정책에 대한 쇄신에 대한 게 계속 나오는 거고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당을 이끌고 가고 있는 이 체제에서 예. 이런 것들 쇄신이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낼 것인가 관점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부산에서 일단 손을 잡았지만 호남에서 맞붙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전남 영광에서 총력전을 펼쳤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정치적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26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테스트 베드가 이번 호남의 재보궐선거가 됐지 않나 싶은데요. 네. 이제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 모든 정당이 그렇듯이 항상 그 수권 정당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 그 다양한 이제 그 의제들을 통한 설득과 그리고 국민들과 시민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아젠다들을 정당은 던져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국 혁신당은 그 나름의 성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어쨌든 그 기초단체장 그 행정을 책임지는 행정의 의사결정권자가 한 명이 있는 것, 두 명이 있는 것 그리고 아예 없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그 2026년 지방선거도 좀 많이 남았고 그리고 뭐 어제 그제 재미난 이슈 중에 하나가 구로구청장 이제 사퇴 건도 있는데 네. 또 다른 재보궐선거가 있는 만큼 조국 혁신당은 그 다음 선거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진보당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되게 그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보당도 이제 그 원내에 지금 진입해 있는 그 정당으로서 조국 혁신당과 똑같이 그런 정당으로서의 목표를 추구를 할 텐데 네. 이번 재보궐선거는 역시 특히 호남에서는 이제 그 두 당 의미가 있다고 민주당에게도 보시는군요. 의미가 있다. 저는 뭐 조국 혁신당만 두고 봤을 때는 조국 당 대표가 이제 호남에 한 달 살이 했었잖아요. 네. 사실 그 결과에 대해서 선거는 져서 뭐 이게 과연 의미 있었냐라고 말은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좀 높게 보고 또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많은 것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또 높은 득표율을 좀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월 10일이었나요? 10일 기준으로 전북 지역에 이제 현직 또는 전직 기초 강력 의원들이 또 자기 정당을 버리고 조국 혁신당으로 입당을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발표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로 비춰봤을 때 지금 조국 혁신당은 사실은 그 지역구 의원들이 한 명도 없었잖아요. 특히 기초 지금 지자체 같은 선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그 현직의 지역구를 둔 의원이 있냐 없냐 또는 그리고 중요하죠. 위원당에 정당이라나요? 정당의 지역별 그런 사람들이 있냐 없냐 굉장히 중요한 선거였는데 네. 여기서 조국 혁신당이 사실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존재감을 드러냈고 실제로 전직을 맡았던 분들도 현직을 또 있는 분들도 입당을 시작했다는 골로서는 호남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조금 또 가도부의 역할을 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